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업에서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는 그런 이사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사회가 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사익 편취를 취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안건에 투표권을 갖는 이사의 책임이 그야말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에서 안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각각의 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업에서나 이사회의 구성원은 막강한 영향력은 물론 기업 윤리에 맞는 정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총수 일가가 사내 이사를 맡고 또 경제적, 경영적 부담도 모두 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책임 경영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이슈픽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공시 대상 기업은 49개 집단 1,801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 회사 중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321개로 17.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 21개사를 대상으로 5년간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8.4%에서 매년 하락하다가 올해에는 14.3%에 그치는 상당히 저조한 비율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건 총수 일가잖아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빠진다는 건 권리만 챙기고 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예, 돈만 챙기겠다는 건데요. 또 총수가 있는 49개 분석 대상 대기업 집단 중에 19개 집단에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수 본인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기업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엔 총수 본인이 이사인 경우는 5.4%였지만 올해 4.7%로 감소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0개 집단에선 총수의 2세와 3세가 이사로 등재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총수가 이사회로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총수 일가의 지나친 입김은 물론이고 총수 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또 퇴직금 지급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총수 일가가 없는 이사회라면 오히려 보다 투명하게 안건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시각도 있을 수 있지요.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 그런 시각인데요.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이사회에 올린 안건의 가결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지난해 올라온 대상 기업의 6,722건의 안건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된 비율은 무려 99.64%였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에서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4%에 불과한데요.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99.8%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목할 건은 대규모 내부 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내부 거래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 원안대로 가결이 된 건지 정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상하는 바일 것 같은데요.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 331건을 살펴보면 이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전체 안건의 80%, 시장가격 검토나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전체의 68.5%에 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업에서 대규모 수의계약을 한다면 사유는 물론 어떤 내용들을 검토했는지 관련 사항들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투명하겠죠. 대다수의 안건들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연히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실한 검토를 거쳐서 거래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들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겠어요. 예, 날카로우십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줄어드는 건 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결과로 추정된다며 실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총수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쟁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노동이사제로 골라봤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근로자 이사제라고도 불립니다. 기업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노동자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자 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기업의 일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노동계에서 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이 강한 유럽의 경우에는 보편화된 제도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 비율 중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정부가 법제화를 이제 추진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 권한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만 노동이사회가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 30명이 넘는 16개 공단, 공사, 출연 기관의 경우에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1명 내지 2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광주와 경기도, 인천, 경남, 부산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자체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이뤄지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아직 노동이사제의 도입 자체는 사실 요원합니다. 대다수의 민간 기업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로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이사제의 법제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노사 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쩌면 총수일가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이사회에 들어가도 문제, 나가도 문제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사회 의결의 투명한 절차겠죠. 이렇게 공정위 조사를 보니까 정말 총수일가가 이사회에 들어가도 문제, 또 나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투명한 경영은 물론이고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